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금, 출금, 송금 등 자주 사용하는 거래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도 하고 근처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휴대폰의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송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 계좌 통장 잔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정보는 많은 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게 되는 것이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 특히 매월 말이 되면 계좌 송금을 통해서 관리비도 납부하고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필요한 납부 처리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건을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가끔씩 현금 결제를 해야 할 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로 송금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자명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내가 보내야 하는 사람에게 송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을 송금받을 때도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받았는지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그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택시를 탑승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입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리고 발생한 택시 요금이 아닌 100원만 여러 차례 입금하여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한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원, 10원 등 아예 상관없는 금액을 택시를 탑승할 때마다 요금을 제대로 이체하는 것처럼 속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금을 받을 때도 받아야 할 돈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개인 간의 거래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꼭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입출금 혹은 이체할 때 자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ATM 기기와 휴대폰입니다. 은행 ATM 기기는 돈을 찾을 때 정말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요즘은 현금 소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ATM 기기를 이용해서 찾곤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간단한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주로 이용하시는 게 계좌이체 서비스이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번이라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보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조심하시나요? 너무 자주 이용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출금이나 송금 등 필요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눌러야 하는 것이 통장 비밀번호입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누를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은행 앱을 통해서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하던 것이라 크게 조심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누를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이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런 피해는 살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유심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긴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선의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한 손님이 탑승합니다. 바로 돈을 갚을 테니 몇천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못 빌려줄 만큼 큰 돈도 아니고 태운 손님이기에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요청한 돈을 손님에게 이체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본인 계좌에서 수차례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택시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계좌로 택시비를 송금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의 요금이 발생했다면 15만 원을 택시기사분께 송금합니다. 원래 요금보다 더 큰 돈을 잘못 송금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돈을 돌려줄 것을 근처 ATM 기기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백만 원의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모습을 보며 비밀번호를 외운 것이고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원래 보내야 하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한 것인데요. 목적지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내비를 다시 찍어드릴 테니 휴대폰 좀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가져가 은행 앱에서 수차례 돈을 편취합니다. 주로 연세가 있으신 택시기사분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입니다. 또한 돈이 바로 빠져나갈 경우에 문자 등으로 돈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이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예약 이체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체될 수 있도록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정말 급한 상황에 아무런 악의 없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등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범죄에 고스란히 악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또는 은행 ATM 기기를 통해서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계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